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짧은 머리가 어울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 조건은 충족을 하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이 이마 라인입니다. 짧은 머리들은 이마 노출량이 어쩔 수 없이 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이마 라인이 중요합니다. 상중 하부의 비율도 중요하긴 한데요. 이것보다 훨씬 더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 이마 라인입니다. 여기가 조금 넓더라도 이마 라인이 깔끔하고 예쁘게 떨어져 있는 분들을 보면 상안부 비율이 평균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마 라인이 울퉁불퉁한 사람들보다 짧은 머리가 더 잘 어울리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로 눈썹이랑 T존 혹은 턱 이쪽이 뚜렷하게 떨어지는 분들입니다. 이 머리에 대한 이미지는 대부분 남성적인 이미지가 많아요. 이런 얼굴에 뼈가 두드러졌을 때 좀 더 잘 어울리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딱 말씀드렸을 때 제가 반박 하나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한마디로 잘생기라는 말을 왜 이렇게 길게 뺑뺑뺑 돌려 얘기를 하노?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기는 한데, 물론 잘생기면 짧은 머리가 잘 어울리는 거 맞습니다. 근데 당장 하루아침에 잘생겨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당장 하루아침에 지금보다는 짧은 머리가 더 잘 어울리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앞서 말한 두 가지 조건을 즉각적으로 현재 내 얼굴보다 훨씬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다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굉장히 남성적이고 섹시한 머리에 대한 손질법까지 제가 오늘 싹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손질법까지 끝까지 보셔야 되는 게, 이렇게 머리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머리 손질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머리 손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굴이 퍼져 보이고 넙대대해 보이고 한마디로 안 어울려 보이냐, 아니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얼굴보다 보다 더 입체적으로 보여서 더 잘 어울려 보이냐가 결정되거든요. 이 영상을 두세 번 돌려보시면서 똑같이만 따라하시면 적어도 이 기장 혹은 이것보다 조금 더 짧은 기장이잖아요. 이 정도가 됐을 때 거울 딱 보면서 와 조짓다 망했다 개못생겼다, 그냥 오늘 길 가는 사람 아무나 패고 깜빵 가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은 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이마 라인 커버 같은 경우는 머리를 손질할 때 말씀을 드릴 거고, 얼굴에 입체감을 만들어주는 건 메이크업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남자는 무슨 메이크업이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그러면 머리 손질 파트로 넘어가세요. 그리고 머리 손질을 먼저 해보세요. 머리가 먼저 입체적으로 되고 나서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 보이고 싶다, 지금보다 조금 더 짧은 머리가 잘 어울리고 싶다, 지금보다 한 티어 정도 더 잘생겨 보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이 메이크업 파트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 상태는 베이스 메이크업은 해둔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비비크림이나 파운데이션을 얼굴에 발라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뒤에 할 수 있는 거니까 우선 여러분들도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해줄 거는 쉐딩이라는 작업이에요. 쉐딩이 뭐냐면, 우리 얼굴에는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요,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튀어나온 부분 측면이나 아래쪽에 들어간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거기는 그림자가 생기게 되겠죠. 그 그림자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줘서 들어간 부분을 조금 더 들어가게 만들어줄 거고요, 그림자가 조금 더 강조되다 보면 튀어나온 부분을 조금 더 튀어나오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부터 저희는 T존을 강조를 해줄 거예요. T존이 어디냐면 안와 뼈 있죠? 이렇게 주먹으로 쳐서 박살을 내는 안와 조여 양쪽 안와 뼈와 코가 합쳐지면 T자 모양이 되죠. 그래서 T존이라고 부릅니다. 이 T존은 튀어나와 보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와뼈 아래쪽에 보통 음영이 생길 거고요, 코는 옆쪽에 음영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 옆쪽이랑 안와뼈 쪽을 강조해주는 메이크업을 해줄 거예요. 저는 투쿨포스쿨 아트크레스 바이로댕 쉐이딩 클래식을 씁니다. 이걸 열어보시면 가장 밝은 거, 중간 거, 가장 어두운 게 있을 거예요. 1번, 2번, 3번으로 지금부터 명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T존 쉐딩을 해줄 때는 뭘 쓸 거냐면 2번을 써줄 겁니다. 2번을 묻혀주시고요. 그냥 가볍게 묻혀주시면 돼요. 묻혀주고 나서 꼭 뭐 해주셔야 되냐면 털어주셔야 돼요. 지금 카메라에 담기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털어주시면 가루가 폴폴폴 날릴 겁니다. 그 가루가 폴폴폴 날리는 상태에서 안 털어주고 바르게 되면 한쪽으로 확 뭉쳐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 새끼 화장했다 가 됩니다. 너무 티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새끼 화장했다를 듣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털어주고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동양분들이 많이 없는 라인이 어디냐면, 눈썹이 끝나는 이 지점부터 코가 시작되는, 콧대가 시작되는 이 지점에 대해서 선이 없어요. 콧대가 높은 경우가 많이 없고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라인이 많이 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려주기 위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그어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코가 어떻게 생겼느냐 따라 다르겠지만 완전 튜토리얼이니까 엄청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코가 긴 분들과 안 긴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코가 긴 분들은 여기 정도만 칠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부터 눈 앞머리 있죠? 눈 앞머리까지만 칠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코가 안 긴 분들 혹은 코가 좀 짧은 분들, 이런 분들은 이 라인을 그대로 쭉 내려주시면 돼요. 저는 코가 좀 작고 짧기 때문에
때문에 이거를 쭉 이렇게 일자로 내려줬어요. 물론 다른 방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간에 끊어줄 수도 있을 거고요. 메브리코가 있으면 여기를 칠해주고 이 중간에 이렇게 세모나게 끊어주고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기본만 한번 해보자고요. 이런 식으로 칠해주고 나서 여기 삼각존이라고 불러요. 여기 콧볼, 코끝 이쪽의 삼각형을 커버해주는 걸 삼각존이라고 부르는데, 이 삼각존에다가 쉐딩을 넣으면 여기 콧볼이 넓은 분들이나 코끝이 뾰족하지 않은 분들, 대부분의 한국 남성분들이겠죠.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건데 코끝은 조금 더 강조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콧볼에 쉐딩이 들어가게 되니까 얘는 튀어나오고 얘는 들어가거나 깎여 보이게 되면서 코가 조금 더 날렵해지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줄 거냐면 2번 당연히 묻혀줄 거고요. 여기는 이쪽은 이거를 막 삼각형으로 그려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충고받았던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그려줬을 때, 이거를 아래에서 위쪽으로 그어줬을 때, 콧볼을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그어줬을 때 조금 더 콧볼이 축소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 안와뼈 있죠? 안와뼈, 이 안와뼈 아랫부분을 이 눈썹 아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썹 아래를 쭉 그어줄 거예요. 쭉 그어서 눈썹 끝쪽까지 한번 그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걸 반대쪽에도 해줄게요. 눈 앞머리부터 코 시작점까지 잘 그어줄 거고요. 그리고 쭉 일자로 한번 이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콧볼 올려줄 거고요. 여기 눈 아래쪽. 설명을 해서 길지만 방금 그냥 쭉쭉쭉쭉 했을 때는 굉장히 짧죠. 이게 오래 걸리는 작업도 아니고 엄청 귀찮은 작업도 아닌데 인상에는 큰 변화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실물에서 꼭 진행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저는 뭐를 해주냐면 턱을 해줍니다. 턱이 진짜 개 짧습니다. 턱이 진짜 겁나 짧거든요. 그리고 여기 턱선이 엄청 진한 편은 아니에요. 근데 여성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이 턱선이 제대로 존재했을 때, 날렵하게 있을 때 훨씬 더 잘생겨 보이고 훨씬 더 남자다워 보입니다. 특히나 이런 머리를 할 때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주냐면 넓은 브러쉬가 있어요. 이런 넓은 브러쉬를 가지고 2번에서 3번 사이에다가 묻혀줍니다. 당연히 털어주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이 부분 있죠. 시작점 부분을 이렇게 해서 잡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턱이 가장 튀어나와 보이는 부분, 바로 아랫부분 있잖아요. 그 음영이 생기는 부분에다가 직선으로, 이거를 막 톡톡톡 치려고 하지 말고 직선으로 그어줄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턱선에다가 줄을 그었으니까, 어두운 줄을 그었으니까 이 위쪽이 훨씬 더 튀어나와 보이고 이쪽은 들어가 보이겠죠. 반대쪽도 똑같이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긋고 이런 식으로 그을 거예요. 그리고 끝에도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줄 겁니다. 이 상태에서 끝 마무리 하게 되면은 이걸 고기를 들었을 때 여기에 직선이 너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묻히고 털어주시고 나서 얘네를 풀어줄 겁니다. 이 직선부터 아래로 그어준다고 생각해서 쭉쭉쭉쭉쭉 이렇게 풀어줄 거예요. 고개를 들고 해주시면 좀 더 좋고요. 편할 겁니다. 아 근데 지금 목에 담이 와 있는 상태라. 이런 식으로 풀어주게 되면 좀 더 실제로 봤을 때 자연스러워집니다. 이거 이외에도 하이라이터로 조금 더 강조를 해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것까지 하면 너무 부담스러울까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얼굴에 T존이 확실하게 강조가 되면서 조금 더 짧은 머리가 잘 어울리도록 세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얼굴에 윤곽을 만들어줬으니까 머리를 해줘야겠죠. 일단 적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짧은 머리에서 정말 강조드리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앞머리에 대한 볼륨입니다. 두 번째로는 뒷머리에 대한 볼륨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 옆으로 넘어가는 결감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지켜주셔도 머리가 입체적으로 생기게 되겠죠. 앞머리에도 볼륨이 있고 옆머리에는 결감으로 넘어가고 뒷머리에 볼륨이 생겨 있으니까 이게 입체적으로 생기게 되겠죠. 사람이 얼굴만 뚝 띄고 머리만 뚝 띄고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을 볼 때. 그래서 머리에서 생기는 입체감들이 얼굴에서도 생겨 있다라고 인식을 하게 돼요. 근데 입체감이 있다와 함께 짧은 머리가 있으면 조금 더 잘 어울리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릴 거고, 머리 스타일링은 항상 템빨입니다. 왜 템빨이냐면 아무리 유튜브 영상을 보고 따라해도 이 머리가 말을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모질도 안 따라줄 거고요, 내 손도 안 따라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모질이나 손의 모자람을 채워줄 수 있는 아이템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나 짧은 머리면 짧은 머리일수록 뻗치는 머리면 뻗치는 머리일수록
모발일수록 굵은 모발이면 굵은 모발일수록 말을 안 들을 거란 말이죠. 이것들을 커버를 해줄 수 있는 아이템들도 제가 소개를 다 드릴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첫 번째 아이템이 뭐냐면 리우젤의 그루밍 토닉이라는 아이템입니다. 이거 너무 많이 말했으니까 넘기실 분들은 넘기세요. 근데 새로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드라이 에센스입니다. 에센스라고 하면 보통 모발을 보호하는 역할로 여성분들이 많이 바르죠. 남성분들도 많이 바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역할은 모발을 보호합니다. 근데 앞에 드라이가 붙었죠. 드라이를 할 때 모발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머리 손질을 할 때 말을 조금 더 잘 듣게 해주고요. 머리 손질을 하잖아요. 조금 더 오랫동안 그 볼륨이라든지 모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약간의 세팅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모발을 보호해줄 수 있는 물 왁스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팅력이 왁스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세팅 전에 뿌려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스프레이로 뿌리는 타입이 있고 손에 이렇게 펌프로 짜는 타입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건 그루밍 토닉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짜서 쓰는 형태가 있어요. 이 중에 저는 뭘 추천을 드리냐면 아무튼 간에 펌프를 사용하는 타입으로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술을 정량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오늘 세팅할 때 몇 번을 뿌렸는지만 기억해두고 내 머리 상태를 기억을 해두잖아요. 그러면 그에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떡졌으면 덜 뿌리면 되고요. 세팅력이 없으면 더 뿌리면 됩니다. 되게 쉬워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짜서 쓰게 되면 그람수를 재면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눈대중으로 보고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양도 달라질 거고요. 그러다 보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런 펌프 타입을 추천을 드립니다. 겉에 한 3-4번 정도 뿌려고 털어줍니다. 털어주는 이유는 겉에만 뿌려주게 됐을 때는 이 겉에 머리만 발리게 되는데 저희 머리는 다 층층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겉에 머리를 뿌리고 안쪽 머리까지 스며들 수 있도록 뿌려주는 거고요. 또 들어서 안에 머리도 한 번 더 뿌리고 털어줄 거고요. 또 앞머리도 한 번 더 뿌리고 털어줄 겁니다. 옆머리도 마찬가지고 뒷머리도 꼼꼼하게 뿌려줄게요. 특히나 이런 드라이 에센스를 초보면 초보일수록 더 뿌려주셔야 돼요. 손질이 좀 더 쉬워진다라는 개념보다 좀 더 나아가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머리를 잘하는 고수분들은 정말 필요한 곳만 열을 주고 정말 필요한 양만 열을 줘가지고 모발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뭉태기로 잡아서 이상하게 열도 엄청나게 많이 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손상도가 더 심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드라이 에센스가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다음에 머리를 말려줄 거예요. 머리를 말려줄 때는 주의사항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2개인 것 같아. 뭐냐면 머리를 위에서 아래로 말려줄 거예요. 드라이기가 위에 있고 머리가 아래에 있다는 기본 옵션이고, 위에서 아래로 말려주는 이유는 머리가 자라나는 방향대로 말려주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앞머리는 앞쪽으로 쏠려 있어야 자연스럽고요. 옆머리는 옆으로 내려가야 자연스럽고요. 뒷머리는 뒤로 내려가야 자연스럽습니다. 그 방향대로 말려주는 거예요. 그 방향이 앞머리는 앞쪽으로 쏟아지게, 옆머리는 옆쪽으로 쏟아지게, 뒷머리는 뒤쪽으로 쏟아지도록 이런 식으로 말려줄 겁니다. 자, 되게 쉽죠? 두 번째는 뭐냐면 양손으로 말려주라는 겁니다. 머리를 말릴 때 이렇게 말리는 거랑 이렇게 말리는 거랑 이쪽으로 말릴 때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이쪽 머리를 말리는 거랑 이쪽 머리를 말리는 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 머리가 나는 게 중구난방으로 나고 머리를 하기 어려운 사람이 말리는 것조차도 정확하게 양쪽이 비슷하게 말려주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상태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머리 말려볼게요. 자, 짧은 머리는 이게 좋죠. 머리가 겁내기 빨리 말라요. 자, 그리고 자, 이 상태에서 막 이렇게 넘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걸린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머리가 억세서 막 이렇게 자꾸 돌아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세팅을 할 때 세팅력을 좀 더 해줄 수 있는 제품을 해주면 좋고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그루밍 토닉이었고, 두 번째로 머리가 혹은 얇아서 잘 쳐져서 볼륨이 고민이신 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텍스처라이저라는 제품입니다. 세팅력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 세팅, 머리가 내 손에서 세팅이 이렇게 되는 정도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훨씬 편하게 머리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얘가 세팅력을 진짜
진짜 거의 한 2~3배 이상 비약적으로 상승을 시켜주는 제품이에요. 특히 이 제품은 세팅력이 정말 강한 제품이기 때문에 고민의 강도가 강한 분들은 이걸 구매해서 사용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걸 저번에 말씀드리니까 이 서프토닉이랑 뭐가 다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보다 세팅력이 좀 더 강하게 그리고 매트하게, 완전 뿌리고 나면 머리가 완전 드라이해지거든요. 뿌려보세요. 뿌려보시면 알 텐데, 이 텍스처라이저라는 제품은 아래에는 파우더 타입이 묻혀 있고 위쪽에는 이 액체가 둥둥 떠다니는 두 층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거를 잘 섞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스프레이 그루밍 토닉이랑 비슷하게 뿌려줄 건데 양을 극단적으로 좀 줄일 겁니다. 덤프 뿌려주고 이런 식으로 문질러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안쪽 머리 이런 식으로 해주면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이만큼 세팅이 진짜 제가 이 위쪽 화면을 보면서 촬영을 하는데 꼬라지가 개웃기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세팅력이 확 살아난다. 이런 식으로 되면 드라이어를 안 주고도 이런 식으로 뭐 세팅을 조금씩 이어갈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세팅력이 강한 제품인데 여기다가 드라이까지 해준다라고 하면 훨씬 더 모양을 내가 의도한 대로 그리고 더 강하게 잡아줄 수가 있는 거죠. 광고라고 생각하시고 안 뿌리실 분들은 안 뿌리셔도 됩니다. 어차피 너네 손해니까 난 상관. 지금 보여드렸던 머리는 한쪽은 이런 식으로 까고요, 한쪽은 뭐 앞머리를 약간만 내려주는 그런 머리인데, 이거를 해줄 때는 기본적으로 가마를 나눠 주셔야 돼요. 가마는 눈썹 위에서 올라간 6대4 지점 혹은 눈동자 사이쯤 올라간 7대4 지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내가 여기가 길거나 혹은 여기가 길거나 혹은 여기가 길다, 얼굴에 긴 느낌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 중간에 가까워질수록 6대4처럼 중간에 가까워질수록 하나의 선이 생기면서 그게 더 길어 보이게 확장되어 보이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얼굴에 대칭이 좀 안 맞는 분들도 이 한 가지의 긴 선이 생겼을 때 좌우가 비대칭인 분들은 그게 좀 더 부각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대4에서 7대3 정도로 나눠주셔라 라고 저는 보통 말씀을 드리고요. 그 긴 게 심하다거나 비대칭이 심하다거나 그 심한 정도에 따라서 7대3까지 와주시면 되고, 앞머리 볼륨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앞머리 볼륨을 모양을 잡아가면서 줄 건데, 지금부터 7대3으로 나누어졌잖아요. 나눠지고 나서 가르마가 시작되는 부분에다가 열을 줄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머리의 시작점에서 끝점 사이 어딘가를 잡아줄 거예요. 끝점과 시작점 중간을 잡아주시고 나서요, 뿌리의 시작점 쪽으로 약간 안쪽으로 옮겨줄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머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 게 시작점으로 옮겨주면 이게 뜨죠? 머리가 살짝 뜨게 됩니다. 이 뜨게 됐을 때 여기다가 열을 주고 식힐 거예요. 열을 주고 식히는 이유는 뭐냐면, 머리는 기본적으로 열을 받게 되면 그 모양이 변할 수 있는 성질이 되고요, 그게 식으면서 굳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고 나서 열을 주면 얘가 비로소 이 상태로 변할 수 있는 상태, 볼륨이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이 상태로 5초 이상 굳히게 되면 이 볼륨이 들어간 상태로 굳게 되고, 놔줬을 때 볼륨이 들어간 상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쉽게 생각했을 때 유리공예나 철을 가지고 하는 공예를 생각하시면 쉬워요. 열을 받을 때는 액체처럼 흐물흐물해졌다가 그 상태에서 모양을 잡고 나서 굳혔을 때 모양이 딱딱해지면서 그 모양이 유지가 되죠.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잡고 안쪽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열 줄 거예요. 열은 이 안쪽에다가, 아래쪽 뿌리 쪽에다가 준다고 말씀드렸어요. 위쪽에다가 주는 게 아니라 아래쪽 뿌리 쪽에다가 정확히 타겟을 해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안쪽으로 넣고 나서 이거를 잘 식혀줄 거예요. 정확히 열을 줘야 될 곳에 타겟을 해야 그 모양이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변할 수가 있고, 이거를 타겟하지 않고 그냥 이쯤 주면 되겠지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모양이 정확하게 안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변화는 뭐냐면, 이쪽 머리는 축 처져서 들어가 있고요, 이쪽 머리는 볼륨이 살짝 뽕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렇고요. 반대쪽도 한번 해줄게요. 할 때는 무조건 정확하게 우리가 어디에다가 열을 줘야 될지 알고 거기다가 열을 주고 나서 식혀줄 겁니다. 식혀주는 과정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굳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양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만 돼도 가마가 나눠지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제비추리가 픽
삐져나와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그거를 깎아주시면 되고요. 오돌토돌하신 분들은 채워줄 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 제품으로 채워주셔도 되고, M자가 많이 들어간 분들은 부위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부위를 어디를 나눠주면 되냐면 이 옆에 머리에서도 뿌리에서 시작돼서 옆으로 넘어가는 이 제가 든 머리가 있을 거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머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머리는 M자를 가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까지 위쪽으로 넘겨서 M자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내려서 얘를 잡아주는 거. 그리고 나서 이 위에 머리로 결감을 만들어서 덮어주는 형태로 가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들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M자가 있는 부분 바로 윗머리를 빼고 직선으로 그어서 머리를 들어준 거예요. 이 머리가 있고 이 머리가 있으면 얘를 M자를 가려주고 위에 머리를 덮어주는 형식으로 할 거고요. 그 상태에서 이 윗머리에만 결감을 잡아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막 M자가 요즘 좀 얇아지기는 했는데 그렇게까지 큰 고민이 될 정도는 아니라서 그냥 저는 M자를 까줄 건데 이런 식으로 머리가 고민이신 분들은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오늘은 우에보 왁스를 좀 쓸게요. 저는 이 정도 발라줬습니다. 반마디 정도 떠줬다고 보시면 되고, 손에다가 녹여줄 거예요. 손에 있는 온열 가지고도 다 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에 이렇게 비벼주게 되면 조금씩 투명해질 거예요. 왁스가 녹으면. 보시면 없죠. 없는 게 아니라 왁스가 녹아서 투명해질 겁니다. 이 상태에서 발라주시는 게 정석이라고 보면 되고요. 왁스만 바르면 머리가 떡지시는 분들은 꼭 이걸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 왜 왁스만 바르면 쉽게 떡지냐면 손에 왁스가 뭉탱기로 뭉쳐져 있는 상태에서 바르게 되면 한쪽만 많이 발리게 되잖아요. 모발이 뭉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떡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에 이런 식으로 잘 발라주시고 나서 뒷머리부터 잼잼하듯이 발라주셔도 되고요. 잼잼하듯이 발라주셔도 되고, 아니면 털어서 발라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털어서. 근데 제가 뒷머리에다가 롤빗으로 볼륨을 주고 했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뒷머리는 맨날 깜빡해. 특히나 촬영할 때 맨날 깜빡해. 아무튼 뒷머리부터 옆머리, 윗머리, 앞머리를 다 잘 발라줍니다. 털어서 발라주는 이유는 그루밍 토닉 바르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겉에만 바르게 되면 겉에 머리만 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안쪽 머리까지 싹 다 발라줘야 조금 더 세팅력도 오래 가고, 제가 말씀드리는 넘어가는 결감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잘 나눠주고요. 저는 머리를 다 이렇게 까주겠지만 아닌 분들은 말씀드렸죠. 이 부분을 빼놓고 여기를 내리면 되겠죠. 자, 이거를 털고 나서 정돈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보통 남성분들이 어떻게 정돈하시냐면 이렇게 정돈해요. 예쁠 수가 없지 이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정돈을 해주셔야 되냐면, 앞머리 볼륨, 옆머리 넘어가는 결감, 뒷머리 볼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윗머리부터 뒷머리는 넘어가도록 해줘야 돼요. 손가락 집어넣어서 뒤쪽으로 넘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훨씬 예쁩니다. 넘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보통 이렇게 손질하시거든요. 이 상태랑 이런 식으로 넘어간 상태를, 지금 완성된 상태는 아니지만 훨씬 더 입체적인 상태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딱 봐도 여기 뒤로 넘어가는 결감이 있는 상태가 훨씬 더 입체적인 상태가 되잖아요. 저희는 입체가 중요하잖아요. 입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넘겨주는 거를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넘어가고 나면 위에 머리도 이런 식으로 다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감이 표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위쪽 머리도 전부 다 뒤쪽으로 넘겨준다라고 생각하고 넘겨주시면 좀 더 결감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지금 거울이 멀어가지고 정확하게 세팅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화면에 제발 잘 담기고 있으면 좋겠는데, 왁스에서 모양을 완전히 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제품바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손이 똥손이고 모질도 그지 같으니까 우리는 계속 제품바를 받아야 돼요. 이 다음 바를 받아볼 제품은 바로 스프레이입니다. 조금 더 이 안쪽의 볼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오래 잡아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스형 스프레이를 홈비치를 살짝 넣고 들고 나서 이 안쪽에다가 스프레이를 살짝 뿌려주고 내려주면 돼요. 자, 이 과정을 왜 하냐면, 가스형 스프레이는 완벽하게 대응된다고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쉽게 외우라고 말씀드리면 액체보다 기체가 조금 더 입자가 얇고 곱잖아요. 훨씬 더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쪽으로 좀 더 잘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침투해서 머리의 볼륨을 오랫동안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가스형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근데 반대로 액체형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안쪽에 들어가게 됐을 때는 입자가 굵고 무겁기 때문에 머리를 반대로 좀 더 처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머리에 볼륨이 중요하신 분들은 가스형 스프레이를 안쪽에다가 세팅을 하고 나서 액체형 스프레이로 세팅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뒷머리를 살짝 떠줍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뒤통수가 아니라 정수리 바로 아래에 있는 머리를 떠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떠주시면 되고, 롤빗을 넣고 살짝 말아준 다음에 열을 주고 충분히 식히고 나서 빼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 볼륨이 오래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뒷머리를 들어주고 그 안쪽에다가 가스형 스프레이를 넣어준 뒤에 다시 정리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이 뒷머리라는 게 앞머리처럼 디테일하게 예쁘게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신경 써준다라는 거에 의의만 두고 손질을 해주시면 되고요. 가스형 스프레이로 저는 볼륨을 잡아줬으니까 이제 액체형 스프레이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볼게요. 액체형 스프레이로 멀리서 뿌려서 뿌리고 나서 드라이 약품을 쏴줄 거고요. 드라이 약품을 쏴주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좀 더 세팅력이 강해지고요. 그리고 액체형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굵고 무겁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송골송골 맺히기가 쉽습니다. 이런 식으로 드라이 약품을 뿌려주지 않았을 때는 액화된 게 굳어버리면서 흰 색깔 덩어리로 맺히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거를 비듬으로 오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생상 좋지 않기 때문에 해주는 것도 있고, 액체형 스프레이를 뿌리고 굳혀줄 때 팁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머리를 굳혀주려고 뿌렸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변화를 주고 싶지 않은 곳은 멀리서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변화를 주고 싶은 곳이 있어요. 저는 이쪽에 볼륨이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결감도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가까이서 혹은 더 강한 바람으로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볼륨이 조금 더 이쪽이 살아나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옆머리 결감을 만들어주는 과정을 지금도 계속 해주고 있는, 여기 배터리가 다 돼버렸네요. 이런 식으로까지 세팅이 됐으면 진짜 끝났어요. 자, 옆머리 결감 만들어줬고요. 뒷머리 볼륨도 살려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앞머리 볼륨만 남았죠. 앞머리 볼륨. 이런 식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서 다른 머리에 비해서 앞머리 볼륨이 약간 사는 것 같지만 이제 머리를 한쪽만 가닥가닥 조금 내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머리를 완전 위에 있는 머리를 내리려고 하지 마시고 거의 앞쪽에 붙어 있는 머리거든요. 앞머리 쪽에 붙어 있는 이 머리를 이렇게 잡아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가지고 오세요. 열을 줄 건데 이번에도 뿌리 쪽에다가 열을 줄 거예요. 열 주면 저희 뭐 해야 되죠? 식혀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열 주고 나서 잡아서 들고 있으면 식으면서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내려주고 싶은 만큼 내려주는 거예요. 내가 이쪽에 내려주고 싶으면 이쪽에도 내려줄 수 있겠죠. 이쪽에 내려서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은 한쪽은 다 까고 싶기 때문에 한쪽은 다 넘겨둘 거고요. 이거를 몇 개 더 내리고 싶어요. 그러면 몇 개 더 내려주는, 뭐 이번에는 이쪽 머리. 그러면 이 머리의 뿌리를 파악해야 돼요. 이 머리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보고 드라이 약품으로 뿌리에다가 열을 주고 식혀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려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머리가 조금 더 퀄리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이 완전 옆쪽은 살짝 붙여주는 게 저는 조금 더 이뻐서 손에다가 액체형 스프레이 뿌려주시고 비벼가지고 여기다가 살살, 이게 모양이 얼추 다 잡혔으면 액체형 스프레이 마무리로 뿌려서 그리고 여기를 전반적으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도 많고 과정도 많았어요.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다 하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제일 처음에 세팅을 하실 때 그냥 앞머리만 따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급급하셔서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앞머리 먼저 따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옆머리가 넘어가는 부분들을 조금 더 따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머리도 따라 해보시고 위에 머리 넘어가는 결감도 따라 해보시고 여러 가지로 점점 퀄리티를 올려가면서 따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그루밍 PT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달 차 되고 나서 한 번 더 제가 만나 뵙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 보면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이 앞머리 쪽은 다 신경을 잘 써서 오십니다. 근데 이 옆머리라든지 뒷머리라든지 윗머리라든지 머리의 결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신경을 써오기가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첫 수업에 다 알려드림에도 불구하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숙련도가 낮은 상태에서 여러 개를 볼 수가 없어요. 처음에 운전을 할 때 엑셀을 밟으면서 백미러도 보면서 사이드 미러도 보면서, 근데 제일 처음에 이게 다 전반적으로 다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내 앞만 보고 가기도 급급하다고. 그러니까 깜빡이를 넣고 차선을 바꾸는 것도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았잖아요. 맞죠?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숙련도가 낮으면 눈 앞에 있는 하나만 하기도 급급하기 때문에 이거를 처음부터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운전을 계속하고 자전거를 계속 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백미러도 보고 사이드 미러도
보고 전방주시도 하고 옆에서 말 걸면 말도 하고 내비도 보고 이런 식으로 의식하지 않아도 멀티태스킹이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앞머리에 급급하다가 나중에는 또 신경을 써가지고 옆머리 넘어가는 결감도 잡아봤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뒷머리도 잡아보고 여러 가지 완성도를 갖춰 나가다 보면 결국 잘 되는 과정, 그런 숙련도의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처음부터 너무 다 하려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머리를 안 하는 것보다 하나 두 개만 신경을 써서 끝까지 해내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장기적으로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런 머리를 했을 때는 그냥 이런 티셔츠보다는 조금 더 셔츠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어울릴 거니까 무드에 맞게 코디도 한 번씩 해보시고, 제가 다음 영상은 패션 영상으로 찾아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요즘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거든요. 사무실에 지금 운동기구를 갖다 놔서 운동을 하는데 목에 담도 오고 팔도 아프고 막 진짜 온몸이 죽겠으면 이게 잘 안 돼. 이게 잘 안 돼. 아, 이 나이 들었다는 거겠죠, 그죠? 아무튼 오늘 드렸던 팁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영상은 또 굉장히 길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너무 많다라고 해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댓글에 많이 있습니다. 그냥 그런 댓글은 많이 지워요. 아니면 10초씩 넘겨서 쳐보라고 그냥 대댓글을 달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파편적으로 쇼츠로 아니면 다른 3분짜리 영상, 5분짜리 영상들을 파편적으로 보면서 익힐 거를 한쪽에다가 다 몰아뒀기 때문에 결국에 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만 참으시고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진짜로 여러분들이 바뀌길 원하기 때문에, 머리 손질을 잘하길 원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잘 어울리는 머리를 손질을 할 수 있고 내가 이 머리에 좀 더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되길 바라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런 영상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너무 많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온 기간이 길어요. 잔소리가 많고 목이 쉬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모쪼록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머리들을 다 할 수 있도록 머리를 잘랐습니다. 이런 머리를 자르는 방법도 궁금해 하시길래 마지막 팁으로, 여러분들은 마지막까지 남으셨으니까 알려드리면 뭐냐면,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말리기만 한 사진 있죠, 그거를 들고 가세요. 그리고 이렇게 잘라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본인의 단점을 알아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목이 길어요. 목이 겁내 길어요, 진짜. 이런 목이 길다거나 혹은 뭐 이 광대가 튀어나와 있다거나 짝눈이 있다거나 여기가 길다거나 혹은 넙대대하다거나 이런 단점 있죠. 이 단점까지도 미용사님께 말씀을 드리세요. 그리고 마지막 팁은 뭐냐면, 내가 머리 손질할 때 고민까지 말씀해주세요. 뻣뻣해서 말을 잘 안 듣는다, 모발이 얇다, 모든 것들까지 말씀을 해주세요.